2020년에도,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해마다 커뮤니티에 꾸준히 소환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너무 웃겨. 친구 동생이 바닷가 가서 해파리 쏘였는데 최초 있는 일이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했더니 기념품 좀 그 기념품이 무엇인고 하니 이건 해파리 무드등?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해파리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볼 수 있는데요. 영롱한 무드등의 자태와 제법 본격적인 선물 세트에 열광하는 누리꾼이 많았습니다. 무드등 갖고 싶어서 해파리 쏘이고 싶음. 볼 때마다 갖고 싶어. 요즘 해파리 출몰하는 곳 있나? 해파리 대책반 떡잎마을 방범대 재질 같아. 귀여운 이름과 선물로 해파리에 쏘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한다는 이 부서. 해파리 대책반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해파리는 1990년 후반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대량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해파리 파악을 위해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국민참여 해파리 모니터링 웹 운영하고 이 모든 결과들을 분석하고 취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해파리 출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선물 기획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지금 연구자들이 되게 부족해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신고를 받으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 개발을 하게 됐고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선물을 기획하게 됐고 무드등 사업은 2019년에 시작했는데요. 꼬박 1년이 지나도록 신고 사례가 없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해파리 쏘임 신고가 접수되어 선물을 주게 되었는데 이 글의 파장이 생각보다 컸다고 해요. 그때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전화가 수십 통이 왔거든요. 무드 등에 관련된 질문이나 웹 신고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태도했었어요. 신고에 진심인 사람도 생겼다는데요. 바다 환경 지킴이를 하고 계시는 대학생분이셨거든요. 제주도에서 거의 빠짐없이 수십 번의 신고와 해파리 볼 때마다 너무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주시고 샘플이 되게 어려운 해파리들이 있는데 그분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연락하면서 샘플도 해주시고 신고를 할 때마다 선물을 던졌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선물은 한 번밖에 안 드리고 그러니까 활동 실적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원장님 표창 이런 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신고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걸까요? 먼저 제일 큰 문제는 어업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면은 그 어구에 물고기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설사 어구를 들어올렸다 하더라도 물고기랑 해파리가 같이 혼액이 되면 그 해파리 독 때문에 물고기 체표에 상처가 나요. 멸치는 선도기 때문에 처리하다 보면은 부패가 돼버리고 이 멸치가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럼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물고기랑 해파리랑 분리하면서 조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산업적으로는 발전소 치수구를 막아서 발전소 가동이 중단이 되는 일들이 있고 무엇보다 해파리는 여름만 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골칫덩이라서 행적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서핑이나 레저를 즐기는 해수욕객이 해파리들한테 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많아져서 특별히 유의해야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독성 해파리가 수온이 따뜻한 데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 이게 물이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분포 해역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해안에 있던 애들이 동해 쪽이 물이 따뜻해지면서 동해까지 확장이 되는.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는데요. 심하게 쏘이면 두통, 전신 통증,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휴, 이렇게 듣고 보니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만약 불행하게도 해파리에 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깨끗한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부위를 씻어서 독침을 빼야 하고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45도 이상의 온찜질을 하는 게 좋고 전신 통증이 온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해파리가 있는지 미리 알고 쏘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해파리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수욕장에서 아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해파리는 노무라이끼 해파리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무라이끼 해파리는 한 마리 사이즈가 1m가 넘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양의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촉수에는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마리만 출현해도 수백 명의 쏘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이외에 지금 최근에 커튼 원양 해파리, 작은 상자 해파리, 작은 브레간 해파리 이렇게 독성이 강한 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해파리처럼 안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 작은 브레간 해파리라고 파란 풍선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해파리인지 모르고 만진단 말이에요. 얘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쏘임 사고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심되는 생물이라고 하면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 소매, 수영복 같은 것을 착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다에는 해파리 촉수 부스러기들이 떠다니는데요. 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쏘임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다가 따가움을 느낀다면 바로 나와서 깨끗한 해수나 식염수로 씻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드 등이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해파리에 관련된 지식이 꽤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무드 등은 사실 자체 제작을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체 제작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선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수가원 로고를 찍어서 선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해파리 무드 등은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다는데요. 기왕이면 사는 것보단 신고하고 선물 받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올 여름 안전수칙 지키면서 해수욕 즐기다가 해파리를 발견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서 뿌듯함 하나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잡힌 해파리는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식용 해파리는 한 종류가 있어요. 기수 식용 해파리라는 해파리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무안 쪽에서 해파리 물회라고 해서 샐러드로 이렇게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종류는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에 출현하는 해파리를 모두 먹을 수는 없어요. 이 영상을 제작한 김채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